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점유권 있는 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권입니다. 점유권이라고 부르어지는 것은 본권이 있냐? 페이지를 한번 보러 갈까요? 페이지는 224페이지입니다. 224페이지의 점유권입니다. 점유권은 본권, 이 본권 유무, 본권이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본권이 뭐예요? 본권은 소유권이라든가 또는 뭐 제한물권이라든가 이러한 목적물을 갖다가 지배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본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상권이든 전세권이든 임차권이든 저당권이든 목적물을 지배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본권. 그런데 그 본권이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으면 인정하는 겁니다. 본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본권이 있냐 없냐 유무를 갖다가 따지지 않는다. X 쳤으니까 이건 뭐냐면 불문한다는 소리예요. 본권이 있냐 없냐를 불문하고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다면 인정되는 것을 점유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조금 쉽게 설명을 해서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의자에 대해서 소유권 없으시죠? 근데 의자에다가 사실상 지배를 하고 앉아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으면 그 지배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냐 없냐, 소유권이냐 임차권이냐 지상권이냐 이런 권한이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고 지배하고 있기만 하면 인정되는 걸 뭐라 한다고요? 점유권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의자에다가 지금 뭘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권 행사하고 계신 거예요. 앉아 계신 의자에다가 점유권을 행사한다. 점유권 행사는 소유권이 있냐 없냐를 불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유권이 있냐 없냐 이거 따지지 않는다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점유권에 대한 개념 이렇게 봤고요. 점유권 자체가 독일에서 만들어진 법률이 추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체계를 이해할 때까지 좀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이게 개념을 잡기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한다는 겁니다.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을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자주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자주점유. 그럼 반대말 소유의 의사가 없다. 소유의 의사를 가지지 않고 점유를 했다. 이것은 당연히 반대니까 타주점유라고 불러요. 타주점유. 그러면 타주점유의 일반적인 게 뭐가 있냐 그러면 대표 주자가 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임차권, 그 다음에 수탁자. 이 수탁자의 명의 수탁자죠. 명의 수탁자의 점유도 타주 점유로 보게 되는데 요거를 자주 안 보던 거기 때문에 요걸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명의를 갖다 빌려준 사람을 수탁자라고 명의를 빌려온 사람을 신탁자라 그래요. 다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뭐라 한다고요? 수탁자. 빌려온 사람을 뭐라 한다고요? 신탁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수탁자는 명의를 빌려주고 점유하고 있는 거니까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타주 점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랬다는 거죠.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대차, 임차권자, 수탁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이 점유하고 있는, 이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수탁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걸 내가 돈 주고 사야지. 5년 뒤, 10년 뒤 사야지.
이거를 소유의 의사로 볼 거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현재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데 향후에 5년, 10년, 20년 뒤에 내가 돈 벌어서 이 땅, 이 건물 사야지라고 했을 때 이거를 소유의 의사로 볼 거냐라는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지금 소유의 의사가 있냐 없냐를 놓고 봤을 때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내가 사겠다라는 의사를 소유의 의사로 볼 거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부분이 애매하니까 법에서 그걸 딱 잘라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지금 소유의 의사가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 객관적, 권원의 성질에 의해서 외형적, 객관적, 권원의 성질에 따라서 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언제를 기점으로 하느냐 했더니 점유 개시 시점을 기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를 시점으로 한다고요? 점유 개시 시점. 점유 개시 시점을 갖다가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명확해져요. 앞으로 5년, 10년, 20년 뒤에 돈 벌어갖고 사겠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의사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점유 개시 시점. 그래서 점유를 개시하게 되는 그 시점, 점유를 개시하게 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 소유 의사가 있냐 없냐는 겁니다. 그런데 소유 의사가 있냐 없냐를 뭘 가지고 판단하냐 했더니 외형적, 객관적, 권원의 성질이라고 되는데 그럼 권원의 성질이 외형적, 객관적으로 어디에 표시돼요? 계약서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어디에 표시된다고요? 계약서. 그러면 계약서에 만약에 매매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가 된다면 이렇게 되면 이건 소유의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매에 의해서 이 매수인의 지위는 자주점유가 된다. 계약서에 매매라고 쓰고 시작을 하면 뭘로 간다고요? 자주점유. 계약서에다가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수탁자 이렇게 쓰고 시작하면 뭐가 된다고요? 타주점유. 그래서 점유 개시 시점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 5년, 10년, 20년 뒤에 소유 의사로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처음 개시를 딱 할 때 외형적, 객관적, 권원의 성질, 그 권원의 성질 계약서에 뭐라고 쓰고 시작했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겠다라고 명확한 지침을 딱 주고 있어요. 그래야 다툼이 안 생기니까. 자, 그 다음에, 도둑. 이 도둑도, 뭘 훔쳐갔습니다. 훔쳐갔는데, 그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노트북을 훔쳐갔는지, 자전거를 훔쳐갔는지 모르겠지만, 훔쳐간 것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점유로 봐요. 자, 그 다음에, 임대인. 임대인 들어가기 전에 이거부터 할까요? 경락인부터 볼게요. 경락인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법원에 가서 경매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경락인도 소유의 의사를 가졌으니까 경락인의 점유도 뭐로 보는 거예요? 자주점유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수탁자들이 목적물을 갖다가 목적물이 있는데 이 목적물을 뭐 하냐 그러면 직접 점유를 한다는 겁니다. 직접 점유하기 때문에 타주 점유자들은 직접 점유자에 해당됩니다. 다시. 타주 점유자들은 다 뭐에 해당된다고요? 직접 점유자. 그러면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수탁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점유하는 것은 직접 점유라고 부르고 임대인은 요 직접 점유자를 통해서 간접 점유를 하게 됩니다. 무슨 점유한다고요? 간접 점유, 간접적으로 점유한다. 이거를 점유의 관념화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타주 점유자, 즉 직접 점유자를 통해서 임대인이 간접 점유하는 것을 점유의 관념화라고 불러요. 뭐라고 한다고요? 점유의 관념화, 점유의 관념화다.
점유의 관념화라고 하는 말이 가리키는 의미는 뭐냐면 정말로 점유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만 점유를 하지 진짜로 점유하는 건 아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관념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학원이 지금 이 건물주한테 임대차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럼 건물주가 지나가면서 그러겠죠. 저 학원 내 건물이야. 내가 점유하고 있어. 이러고 지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요 임차인을 통해서 임대인이 무슨 점유하고 있다고요? 간접 점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간접 점유라는 것은 머릿속으로만 점유를 하기 때문에 점유에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관념화라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수탁자들이 직접 점유하게 만든 이 권한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갖다가 점유 매개 관계라고 불러요. 점유 매개 관계다. 자, 다시 한번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수탁자에 의해서 점유를 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직접 점유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임대인이 간접 점유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 타주 점유자들을 점유하게 만든 권한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수탁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점유 매개 관계.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해서 이 임대인이 간접 점유를 하게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법이 추상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개념 잡을 때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자, 그래서 일단 시험 문제에서 제일 문제화되는 게 바로 요겁니다. 자주하고 타주를 구분하는 그 시점이 뭘 가지고 구분을 할 거냐라고 하는 이 구분적 시점. 요게 정리가 안 되면 그다음 복잡해져요. 자, 그다음에 이 점유권에서 추정되는 게 5개를 추정하는데 이 5개는 무조건 외워야 합니다. 5개는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 자, 그래서 자, 먼저 선의점이라는 것부터 볼게요. 선의점이다. 선의점의 반대말은 이제 악의의 점유가 되는데, 그러면 선의의 점이라는 것은 뭐냐? 선의의 점유는 본권이 없어요. 자, 본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목적물을 정당하게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본권이라고 그러는데 그 본권에 해당되는 지상권, 전세권, 소유권, 임차권 이런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라고 믿고 점유하는 것을 선이라 그래요. 이걸 우리가 학술적 표현한다면 오신하고 하는 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한다고요? 오신 잘못된 믿음입니다. 오신이 뭐라고요? 잘못된 믿음. 그러니까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라고 믿고 그걸 갖다 찾는 점유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선의 점유라고 불러요. 물론 악의 점유는 없다는 걸 스스로 그 본권이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점유하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의 점유고 본권이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모르면서 믿고 하는 점유, 오신하면서 하는 점유를 뭐라고 한다고요? 선의 점유다. 구분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주점이다. 자주점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 다시 합니다.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뭐라 한다고요? 자주점이다. 그러면 반대말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뭐라 불러요? 타주점이라 그래요. 타주점유. 자, 그 다음에 평온점유인데 평온점유라고 하는 것은 다툼이 없는 점입니다. 다툼이 없이 아주 평화롭게 온건하게 점유하는 것을 평온점이고 평온점유의 반대말은 광폭점유라 그래요. 광폭점유. 광란스럽고 폭력적으로 점유하는 걸 뭐라고요? 광폭점유다. 이건 평화롭고 온전하게 점유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평온, 공연점이다. 공연점유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것은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점유했다는 겁니다. 낮에도 점유하고, 밤에도 점유하고,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밤낮 가리지 않고 점유하는 것은 무슨 점이라고요? 공연점유예요. 공연점유의 반대말은 뭐냐면, 은비점유라 그래요. 은비점유. 은비점유의 뜻이 뭐냐면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자, 그 다음에 계속적 점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적 점유의 반대말은 비계속적 점유가 되겠죠. 비계속적 점유다. 자, 계속적 점유는 뭐냐면 앞에 점유자의 점유를 갖다가 후임 점유자가 승계를 했습니다. 다시 홍길동이의 토지를 김철수라는 사람이 넘겨받았어요. 근데 다툼이 없이 잘 넘겨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에 점유자의 점유 기간을 승계합니다. 다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7년 점유하다가 김철수라는 사람한테 넘겨줬어요. 그럼 김철수라는 사람이 넘겨받아가지고 이거 너미 땅입니다. 너미 땅을 넘겨받아서 13년 점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홍길동 씨의 7년과 김철수 씨의 13년을 합치면은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돼요. 그러면 앞에 홍길동 씨의 7년을 승계했죠? 그거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계속적 점유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그렇게 보셨고, 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금 이제 이건데, 여기 나와 있는 요 5개는 추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써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민법 전체를 통틀어서 추정한다는 말이 보이면 어떻게 한다고 지난주에 강의했습니까? 3번씩 돌려보라는데 안 돌려보는군요. 예. 입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난주에도 하고 지지난주에 했는데 가서 안 돌려보면 눈물 빼는 날이 곧 옵니다. 예.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마지노선 4월 달을 지나가고 있어요. 자, 입증, 추정한다는 말이 보이게 되면 뭐 한다고요? 입증 책임을 갖다가 지지 않는다. 입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기만 그렇다? 민법 전체가 다 그렇다? 민법 전체가 다 그렇다고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지지난주에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따로따로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딱 정리가 끝나면 전체를 다 써먹을 수 있다는 소리네. 그래서 계속 전체를 다 써먹는 소리를 여러 차례 해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절대 놓치면 안 돼. 그래야 양을 빡 줄이는 거예요. 법대 4년 배운 걸 갖다가 지금 이걸 갖다 2달씩 대석에 끝내는데 이걸 갖다 두리뭉실하게 대충 하나 갖고 민법만 몇 년 해야 되는 얘기가 나와요. 몇 년만. 그래서 올해 점수를 끌어올리고 2차까지 다 합치려고 그러면 빡세게 돌려주셔야 돼. 대충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갖고 안 된다고요. 좋은 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5개는 추정을 받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추정되지 않는 게 하나가 있는데 무과실 점유는 추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뭐가 추정 안 한다고요? 무과실 점유. 무과실 점유에 대해서는 추정하지 않는다. 그럼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되면은 점유자가 입증해야 돼요. 점유자가 입증해야 된다. 자, 그래서 추정받는 거 5개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자, 5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선의, 자주, 평온, 공연, 계속적 점유. 5개는 뭐 한다고요? 추정된다. 추정 안 되는 거 하나 꼭 기억해야 되죠. 뭐가 추정되지 않는다? 무과실 점유.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으니까 누가 입증해야 된다?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된다. 요 5개는 입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요 5개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판례에서 꼭 정리해야 될 판례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판례가 있네요. 자, 건물 부지가 이렇게 있어요. 건물 부지가 이렇게 있다. 건물주는 갑입니다. 여기를 갖다가 지금 을이 임차권자 또는 전세권자로 이걸 갖다가 을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을의 점유는 뭐다? 타주점이다. 눈만 멀뚱멀뚱 떠 있으면 안 되는데. 자, 정신이 들어온 거야, 안 들어온 거야, 지금? 자, 다시. 을의 점유는 무슨 점이라고요? 타주점이요. 왜냐하면 임차권자, 전세권자, 이런 사람의 점유는 무슨 점이라고 한다고요? 타주점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을은 타주점이니까 소유자가 아니라는 소리고, 그러면 타주점이자가 건물을 점유한다 하더라도 이 타주점이자가 건물 부지를 점유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건물 부지 점유 못한다. 이렇게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건물 부지는 누구만 점유하냐 했더니 건물주만이 건물 부지를 점유한다. 다시 한번 건물 부지는 건물주가 실제 점유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누구만이 이 건물 부지를 점유한다고요? 건물주만이 건물 부지를 점유한다. 그래서 타주 점유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판례인데, 자, 이 판례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225페이지 하단부 봅니다. 자, 그 하단부에 판례가 있어요. 거기다 별표 하나 치고, 건물 소유자가 실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은 때 그 부지에 대한 점유를 인정하는 것인지 적극이란 말은 뭐예요? 인정한다. 그 밑으로 내려가서 사회 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에 현관에 쭉 쳐볼게요.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건물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누가요? 건물 소유자가, 건물주만이 건물 부지를 점유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판례이기 때문에 잘 숙지를 해야 되고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이게.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이 관련 내용 정리를 했고. 자, 간접 점유자가 이렇게 있어요. 간접 점유자. 누가 간접 점유자라 그랬어요? 누구를? 임대인. 저기 써놨습니다. 임대인의 점유를 무슨 점이라고 한다고요? 간접 점유자다. 그런데 제목에 다 나와 있네요. 뭐라고 되냐면 점유자. 자, 간접 점유자도 뭐라고 돼 있다고요? 점유자다. 제목에 이미 힌트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간접 점유자가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간접 점유자에게 점유 보호 청구권. 먼저 점유권부터 할까요? 점유권이 있는가? 간접 점유자에게 점유권 있다. 점유권이 있으면 점유 보호 청구권을 인정하는가? 점유 보호 청구권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권적 청구권이라 그래요. 점유권이 있으면 점유 보호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력구제권 침탈이 됐을 때 탈환할 수 있는 자력구제권이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이 자력구제권을 간접점유자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직접점유자. 자, 직접점유자는 자주점유자예요, 타주점유자예요? 자, 여기 써놨잖아요. 직접점유자는 뭐라고 써놨어요? 타주라고 해놨잖아요. 다시 직접점유자는 뭐라고요? 타주점유자.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수탁자는 다 직접점유자이면서 뭐가 된다고요? 타주점유자다. 타주점유자. 자, 그러면 직접점유자는 사실상의 지배도 있고, 그 다음에 점유권도 있고, 점유권이 있으면 점유보호청권도 있고, 만약에 물건이 침탈되면 탈환할 수 있는 자력구제권도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점유보조자입니다. 직접점유자도 점유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점유보조자는 보조자라고 되어 있는데, 점유보조자는 이제 가사상, 그 다음에 영업상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목적물을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보조자에게는 사실상의 지배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스타벅스라든가 또는 뭐 베스킨라빈스라든가 이런 데 가니까 다 알바생들만 있고 주인은 없더라. 알바생들이 다 물건 팔고 돈 받고 다 알아서 알바생이 해서 사실상의 지배를 누가 하고 있다고요? 점유보조자가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점유보조자는 보조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점유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지배가 이루어지지만 점유보조자에게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타인만을 갖다가, 타인은 누구냐면 점유주라 그래요. 다시 한번 타인이 누구라고요? 점유주. 법조문에 타인이라고 돼 있어요. 타인. 그 타인을 점유주라 그러는데 점유주만이 점유자가 되기 때문에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습니다. 점유권이 없으면 필연적으로 점유보호청권도 같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물이 지금 점유하고 있던 목적물이 침탈이 있으면 자력구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알바생이 자력구제하다가 칼침 맞으면 어떡하려고 자력구제권을 줬어. 자오지간 자력구제권이 일단 좋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상속인이 되겠습니다. 이 상속인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상속인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이렇게 외웁니다. 피를 철철 흘리고 돌아가셨다. 피상속인. 이렇게 외웁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신 부모님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피상속인. 어떻게 돌아가셨다고요? 피를 철철 흘렸다고. 그래서 피상속인이에요. 그럼 나는 뭐예요? 상속인이지.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자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구분이 안 되면 이게 자꾸 헷갈린단 말이에요. 피를 철철 흘리고 돌아가신 분은 부모님이고 나는 상속받은 상속인이다. 근데 내가 지금 저기 호주, 영국, 프랑스 여기가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몰라도 상속이 일어납니다. 상속이 일어나면 부모님의 점유권이 자동으로 넘어와 버려요. 부모님의 재산권이 넘어오면서 부모님이 간접점유자였어요. 그 간접점유자 부모님한테 점유권이 있죠? 있으면 그것도 자동으로 넘어온다, 안 넘어온다? 넘어온다. 다만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에 가 있으니까 사실상의 점유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재산권이 상속이 됐기 때문에 부모님이 갖고 있던 점유권도 자동으로 뭐하나 상속한다. 점유권이 넘어오게 되면 당연히 뭣도 있다? 점유보호 청구권도 있다. 그러나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련 내용을 이렇게 쭉 봤습니다. 자, 지금 정리된 내용들은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잘 좀 보시고요. 자, 저쪽 225페이지 맨 꼭대기 보겠습니다. 225페이지 맨 꼭대기에 세 번째 줄, 거기 현관에 칠게요. 점유권에는 배타성도 없고 우선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거기 현관에 칩니다. 세 번째 줄, 225 꼭대기 세 번째, 배타성이 없고 뭐가 없다고요? 우선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226페이지로 가볼게요. 226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점유 보조자가 나왔어요. 195조 봅니다. 가사상, 이거는 뭐냐면 가사도우미를 말하는 겁니다. 가사도우미, 옛날에 그 식모 이렇게 불렀던 그 가사도우미입니다.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 자, 타인을 동그라미 칩니다. 요 타인을 위로 뽑아서 뭐라고 쓴다? 점유주라고 아까 한번 이미 얘기했는데, 이 타인이 뭐라고요? 점유주.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자, 물건은 뭐예요? 부동산과 동산을 물건이라 불러요. 자,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 동그라미하고 밑으로 뽑아 타인이 누구다? 점유주.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그럼 결론적으로 점유 보조자에게는 점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227페이지로 갔어. 거기 첫 번째 판례에 별표를 하나 쳐놓겠습니다. 처의 지위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일단 잠깐만요. 설명드린 다음에 교재를 봐드릴게요. 남편 되시는 분이 토지를 갖다가 토지에 대한 뭐 전세권, 임차권, 뭐 지상권 이런 걸 설정을 하고 거기다가 주택이나 축사나 뭐 이런 걸 지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좋았어. 있습니다. 아까 점유권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본권이 있냐 없냐를 불문하고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면 인정되는 거니까 계약 기간 끝났는데 그 목적물 위에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권은 있는 거예요. 본권 유무를 뭐 한다 그랬어요? 불문한다. 제가 점유권에서 딱 시작하자마자 한 소리가 본권이 있냐 없냐를 뭐 한다고요? 불문한다. 그거 이 얘기부터 딱 시작했어요. 그걸 까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물을 위해 계속 점유하더라도 점유권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아무런 권한 없이 목적물 위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말은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소리예요. 아무런 권한 없이 목적물 위해 점유하고 있더라도 점유권을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자, 이랬을 때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임대인 소유자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계약자인 남편은 도망가고 없고 부인하고 그 시부모하고 남아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건물주가 토지 그 임대인이 토지 소유자 임대인이 계약 기간 끝났으니까 이거 명도하고 나가세요라고 말했더니 부인이 하는 소리가 나는 점유 보조자지 내가 계약자가 아니니까 나한테 토지 돌려달라 명도하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다가 부인이 점유 보조자가 아니라 공동 점유자니까 부인을 상대로 남편은 없으니까 지금 도망가고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밤에 몰래 오는지 새벽에 몰래 오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만날 수가 없으니까 부인을 공동 점유자로 봐서 부인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판례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점유 보조자가 아니라 무슨 관계라고요? 공동 점유자다. 자, 거기 한번 볼게요. 자, 이제 판례 봅니다. 처의 남편의 점유 보조자로 본 경우도 있으나 주류적인 판례는 공동 점유자로 보고 있다. 다시 한번 부인, 처를 뭐로 본다고요? 공동 점유자. 공동 점유자로 보고 있다. 자, 안에 있는 내용은 볼 필요가 없고요. 맨 끄트머리 두 줄만 볼게요. 부인은 밑에 두 번째 줄 부인은 공동 점유자로서 이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보면 뭐하다고요? 상당하다. 그러면 부인은 점유 보조자가 아니라 공동 점유자로서 계약 기간 끝났는데 계속 점유하고 있으니까 무슨 점유자다? 불법 점유자다. 그러니까 공동 점유자로 봄이 상당하다는 말은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명도 소송에
당사자,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가운데 양가로 3번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두 줄 현갑 배치입니다. 점유 보조자는 방해자에 대해서 점유 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점유 보호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지도 않는다. 자, 거기다가 별표를 치고 이게 아주 많이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잘 주의해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228페이지로 가봅니다. 자, 228페이지 맨 꼭대기에 194조 간접점유입니다. 지상권, 전세권, 질권. 질권은 뭐를 담보 맡기고 돈 빌렸어요? 동산.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임치가 뭐예요? 뭐를 갖다 맡겼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임치가 뭐라고요? 뭘 맡겨놨다는 겁니다. 임치. 자, 임치. 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저기 원양 어선에서 뭐 동태라든가 기타 어떤 물고기를 많이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부산항에 입항을 했어요. 그러면 그 물고기를 잡았으니까 그게 위판이 될 때까지 어딘가에다 보관해야 되죠? 어디다 보관할까? 냉동 창고에다가 먹게. 그러면 냉동 창고를 운영하는 사람한테 20톤, 30톤, 100톤, 200톤을 갖다가 거기다가 맡기고 200톤 맡겼다라고 하는 보관증을 받아와요. 그럼 맡긴 사람을 임치자라 그래. 뭐라 한다고요? 임치. 맡긴 거예요. 예, 그래서 임치 갖다 맡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적으로 점유권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이걸 갖다가 관념적 점유다. 뭐라고 한다고요? 관념적 점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양가로 2번에 성립요건, 특정인, 점유 매개자의 직접 점유, 특정인의 직접 점유가 있어야 하고 직접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 점유를 해야 된다. 여기 보세요. 자, 직접 점유자는 무슨 점유를 하고 있다고요? 타주 점유. 직접 점유자가 뭐 하고 있다고요? 타주 점유를 하고 직접 점유자를 통해서 점유 매개 관계를 갖고 뭐 한다고요? 간접 점유를 하게 된다. 이런 소리예요. 법이 이렇게 관념적으로 만들어졌고 상상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 용어가 좀 낯설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디귿번 거기 2번 동그라미에 디귿번을 좀 펼쳐보세요. 디귿번에 그런 말 나왔네요. 점유 매개 관계 거기 쭉 형광펜 쳐보세요.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고 반드시 유효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9페이지로 가서 거기 193조 조문법입니다. 상속. 상속으로 인한 점유 이전이다. 점유권은 상속하게 되면 뭐가 난다고요? 이전. 그럼 부모님이 돌아가신 걸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넘어가는 거예요. 몰라도 자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양가로 1번. 양가로 1번의 세 번째 줄. 상속인의 점유가 되고 상속인이 상속 개시를 알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몰라도 상속은 일어나고 상속이 일어나는 순간 점유권은 뭐 한다고요? 승계된다. 이런 소리예요. 자,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그렇게 보셨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서 보시냐면은 자, 232페이지로 가봅니다. 232페이지 거기 맨 꼭대기에 타주점유의 자주점유의 전환 제목을 형광펜 치고 거기다 별표를 2개 칩니다. 자, 칠판 봐요. 이제 지금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현재 타주점유였는데 이 타주점유가 이렇게 자주점유로 전환을 시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전환. 다시. 타주 점유를 뭘로 전환한다고요? 자주로 전환시키려고 한다. 아주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일단 이거부터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머슴의 자식은 머슴이다. 이거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머슴의 자식은 뭐라고요?
먹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수탁자의 부모님을 두고 있는데 자식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다시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수탁자의 부모님이었는데 자식이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자식은 무슨 점유자입니까? 당연해요. 머슴의 자식은 머슴이라고 했기 때문에 타주 점유자를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수탁자를 갖다 상속받으면 당연히 뭐가 돼요? 타주 점유자가 돼서 상속은 새로운 권한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부모님의 점유 상태가 그대로 자식에게 넘어오기 때문에 타주를 상속해도 뭐가 된다고요? 타주다. 자, 그러면 타주가 자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첫 번째, 새로운 권원.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점유가 개시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권원. 이 새로운 권원이 거기 꼭대기 기역입니다. 기역 현금 배치고 거기 새로운 권원이란 말 나와 있죠? 기역에 새로운 권원이 있어요. 그 새로운 권원을 위로 뽑아서 매매라고 씁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권원이 뭐라고요? 매매. 타주 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점유를 개시해야만이 타주가 뭐로 바뀐다고요? 자주로. 그러면 소위 말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매매를 통해서 점유를 새로 점유 개시를 해야만이 타주가 자주로 바뀐다. 이 소리예요. 자, 두 번째는 지금 타주 점유를 하는 타주 점유시킨 상대방, 타주 점유를 시킨 상대방에게 지금 소유의 의사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뭘 표시한다고요? 소유의 의사. 거기 소유의 의사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거기 니은번이 있습니다. 그 밑에 니은번 봐요. 니은번에 보니까 소유의 의사를 표시했다는 말 나오죠? 니은번에 거기 써놨어요. 소유의 의사를 표시했다. 누구한테? 상대방한테. 여기서 상대방은 저기 나와 있는 타주 점유를 시킨 자입니다. 뭐 한다고요? 타주 점유를 시킨 자. 그러면 지상권자를 지상권자로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지상권 설정자가 만들었겠지. 설정자가 소유자잖아요. 다시 한번. 설정자란 말이 붙어있는 쪽이 뭐라고 했다고요? 소유자. 예외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럼 지상권자를 지상권자로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설정자지. 그럼 지상권 설정자에게 소유의 의사를 표시해야 뭐가 바뀐다고요? 타주에서 자주로 바뀐다. 이런 거예요. 지금 나오는 말들은 전부 다 추상적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이걸 이해할 때까지 시간이 걸려. 그냥 애웠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서 숙성을 좀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 뜻이.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서 판례 보니까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란 말이 나왔는데 거기 자주점유로 인정됐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거기 1번 동그라미에 보니까 매수인이 인접토지와의 경계선을 확인해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매수한 토지인 줄 알고 점유했다. 자, 그래서 지금 땅을 살 때 저기까지다. 그래서 저기까지가 내 땅인가 보다 했더니 측량을 해보니까 거기가 좀 넘어갔더라. 그래서 지금 상대방 땅이 일부가 포함됐더라. 근데 사실은 그게 포함된지 모르고 점유했다. 그렇게 해서 점유하고 있는 건 무슨 점유라고요? 자주점유. 측량을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매도인이 저기까지요 라고 얘기해서 저기까지인 줄 아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안쪽이더라.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실제 면적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땅을 일부 점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모르고 점유했으니까 그런 점유는 뭐가 된다고요? 자주점유다. 그런데 반대 판례가 있어요. 반대 판례. 반대 판례는 뭐냐면 자, 저기까지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500평 계약했는데 저기까지는 800평이야. 300평이 더 온 거야. 이렇게 300평이 더 온 곳은 상당한 면적이 더 온 곳이기 때문에 500평인데 800평이 왔으면 남의 땅 500평의 절반은 250이죠. 그러면 300평이 더 왔으니까 절반 넘게 더 온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상당 부분을 초과해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그것은 몰랐다 하더라도 타주점유로 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초과해서 점유했을 때, 자, 거기와 관련을 해서
233페이지 상단부 2번입니다. 그 2번에 보니까 자주점유를 부정했다고 되어 있죠? 자주점유를 부정했다는 말에다가 타주점유라고 쓰세요. 다시 한번 자주점유를 부정했다는 말에서 뭐라고 쓰라고요? 타주. 거기 1번 동그라미 자신 소유의 대지 위에 건축한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한 계획이 된 경우에 그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로 뭐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그 토지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가 아니니까 뭐예요? 타주. 이거 말고 상당량을 초과했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는데 교재에다가 뭐 다 일일이 쓸 수는 없으니까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두 가지 판례를 소개를 했습니다. 샀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좀 일부 면적이 초과됐더라. 일부 면적이 초과된 부분은 뭐로 본다고요? 자주. 상당히 많은 양이 초과돼서 점유했다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타주. 이렇게 판례가 나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232페이지 맨 밑에 232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 3번에다가 좀 별표 칠게요. 3번에 보니까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증여, 동그라미 칩니다. 매매, 증여와 같은 형법을 칩니다. 자주 점유의 권한을 주장했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타주점이라고 볼 수 없다. 타주점이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자주점이다. 거기 맨 끝머리 네 번째 줄에 타주점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맨 마지막 제출을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는 끝머리만 나오는 거예요. 끝머리에 있다 없다만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민법 판례는 가운데를 바꾸는 게 아니라 끝을 바꾸는 거예요. 있다냐 없다냐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타주점이라고 볼 수 뭐라고요? 없다. 없다인데 뭐로 바꿔놓는다고요? 있다. 이렇게 바꿔놓는 거란 말이에요. 시험 문제는. 그러니까 중간을 바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공법은 중간도 바꾸고 뭐 앞에도 바꾸고 뒤도 바꾸고 가운데도 바꾸고 다 바꾸지만 민법은 그렇게 다 바꾸질 않아요. 민법은 끄트머리만 바꿔 있다 없다 이것만 바꿔놓기 때문에 정확하게 끄트머리만 알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있다냐 없다냐 이것만 명확하게 알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서 233페이지 그 자주점유를 부정했다. 자주점유를 부정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타주. 그 타주점유의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에 보니까 밑줄을 분묘기지권이란 말이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주점유로 보는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타주가 되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타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저쪽 맨 밑에 8번 동그라미입니다. 명의 신탁에 의해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그 점유의 성질상 자주점이라고 할 수 없다. 명의 신탁에 의해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 밑에다가 쓰고 뭐라 부를 거예요? 수탁자라 그래. 뭐라 한다고요? 수탁자. 여기 봐요. 수탁자의 점유는 무슨 점유가 돼요? 타주. 그러니까 자주점이라고 할 수 없다.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니까 자주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타주죠.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쭉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237페이지로 가봐요. 자, 일단은 프린트물을 잠시 한번 볼게요. 프린트물과 관련해서 메일 정리 노트와 관련을 해가지고 일단 01번 메일 정리 01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자, 1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번호로 할까요? 뭐가 옳다? 2번이 옳아요. 2번이 1번 갑의 토지를 점유하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을은 상속 개시 사실을 알아야 갑의 서문을 승계한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을 몰라도 상속된다 그랬습니까? 예. 저기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에 가 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지를 몰라요. 그러면 부모님이 피를 철철 흘리고 돌아가시는 순간 이 소유권은 인도양, 태평양을 건너서 소유권은 승계가 돼버려요. 그래서 상속은 일어납니다. 몰라도 상속이 일어나는 겁니다. 알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사실상의 지배가 계속되는 한 점유할 권리의 소멸로 점유권이 소멸하진다. 아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소멸했는데 그런데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할 권한이 없는 상태라 그래요. 다시 한번 뭐라고 한다고요?
점유할 권한이 없다. 점유할 권한이 없어도 계속 사실상 지배를 하게 되면 뭐는 있다? 점유권은 있다. 그래서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2번이 맞게 되겠고, 세 번째, 점유 보조자는 자력 구제권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자, 이거 봅니다. 점유 보조자를 보니까 자력 구제권이 있다. 자력 구제권 행사할 수 있는데 없다로 틀렸고요. 4번에 을이 남편 가압과 시부모와 함께 아무런 권한 없이, 자, 아무런 권한 없이 박스, 아무런 권한 없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존속기간, 계약의 존속기간이 끝났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런 권한 없이 주택을 계속 점유하면서 병의 명도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 병은 을을 상대로 명도 청구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천은 점유 보조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공동 점유자에 속하기 때문에 명도 청구의 상대방이 된다라는 소리고. 5번,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 부지에 대한, 거기 점거하지 않는 경우 박스, 점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 써놨습니다만은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건물주. 그래서 점유는 임차권자, 전세권자, 타주 점유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건물 부지는 이러한 타주 점유자가 점유하는 게 아니라 건물주가 지금 건물 부지를 점유한다라는 유명한 판례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02번 계속해서 풀어봅니다. 02번. 자, 봅니다. 0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 점유 박스 타주 점유자인 경우를 모두 고르라 라고 돼. 번호로 합니다. 몇 번? 번호 1번입니다. 기업 타인 토지 후에 분묘기지권. 자, 분묘기지권 박스. 조금 전에 제가 분묘기지권 나왔어요. 분묘기지권을 뭐라 불렀어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제가 5분 전에 얘기해 줬습니다. 다시 한번 분묘기지권의 법적 성질이 뭐라고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칠판. 그러면 칠판. 자, 지상권이면 뭐로 가는 거예요? 타주전에.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니까 뭐다? 타주점이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자주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타주 점유인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억번이 맞고, 니은번 상대방에 대해서 소유의 의사를 밝혔다. 자, 여기 봐요. 타주 점유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소유의 의사를 밝히게 되면은 타주에서 자주로 뭐한다? 전환이 되니까 니은번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주 점유가 되는 거예요. 타주에서 자주로 바뀌었어요. 상대방에게 소유의 의사를 표시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했다. 초과한 부분에 대다. 그래서 지금 매매해서 땅을 샀는데 매도인이 저기까지입니다 라고 해서 했어요. 나중에 알고 봐서 500평을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기 800평까지 들어왔다. 그러면 300평이 초과돼서 들어왔네. 그럼 초과된 300평은 상당한 양을 절반 이상을 초과했으니까 그 초과된 면적은 뭐가 된다고요? 타주점이다. 저기까지라 그랬는데 일부 몇 평 정도 들어왔습니다. 몇 평 정도 더 들어온 건 뭐라고요? 자주. 아까 판례 두 개를 나눠 설명드렸죠? 예. 자, 그 다음에 리을번 목적물에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이다. 자,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다 건너받았습니다. 매도인한테서 잔금을 다 받았기 때문에 매도인이 지금 인도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잔금을 다 받은 상태에서 목적물을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그 매도인의 점유는 무슨 점이다? 타주 점유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번 타인소의 토지임을 알면서 매수했다. 자, 매수는 매매입니다. 다시 한번 매수는 뭐라고요? 매매. 자, 매매는 뭐로 가는 거예요? 자주. 매매는 자주로 갑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37페이지로 가봅니다. 237페이지로 가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됐네. 자, 좀 쉬었다가 보는데 칠판 지우지 마세요.